안녕하십니까? 저는 TV 원더풀 라이프의 코치 M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치 Y입니다. 저희 TV 원더풀 라이프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이 액티브하고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건강 정보에 대해 말씀드릴 건가요? 네. 이번에는요, 세상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인 오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미각, 후각, 청각, 시각, 그리고 촉각. 이렇게 5가지죠? 이 5가지에 대해 전부 얘기하시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엔 미각과 구강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각과 구강 건강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오감이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감이 약화되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되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오감이 약화되게 되면요. 정보가 처리되는 두뇌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것은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좀 더 발전하면 치매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 상실되게 되면 일반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불편이 초래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원더풀 라이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이제 그럼 미각과 구강 건강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선 미각이란 게 뭐죠? 네, 미각은요, 화학물질의 맛을 느끼는 감각인데요. 혀의 돌기에 미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미각세포가 맛을 감지해서 뇌로 전달하고, 이로써 맛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사람이 느끼는 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4가지의 맛을 사람은 느낀다고 합니다.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이렇게 4가지요. 매운맛도 있지 않나요? 매운맛이요? 그건 미각이 아니고요. 통증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맛을 느끼는 것은요. 단맛은 주로 혀의 앞끝에서 느끼고요. 쓴맛은 혀의 뿌리 쪽에서, 그리고 신맛은 혀의 양옆에서, 마지막으로 짠맛은 혀 전체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가끔 맛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미각 상실이요. 그런 미각 장애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요. 구내염이나 구강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소화기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다른 질병에 의해서도 미각 장애가 되기도 하는군요. 네, 예를 들면요. 담즙 역류같이 질병이 정도가 심해지면 맛을 못 느끼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다른 약을 복용하는 거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 또 별다른 이유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맛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원인이 진짜 다양하네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경우는 맛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꼭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호르몬의 변화나 노화의 과정으로 인해서 맛에 무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미각을 되찾을 수 있죠? 우선 정확한 원인을 알려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미각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르신들의 경우 특히나 그 짠맛에 무뎌지는 경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식을 자꾸 짜게 드시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요. 음식의 간을 다른 사람이 맞추게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미각 문제는 된 것 같고, 이제는 일반적인 구강 건강 문제에 대해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니까 시니어분들의 일반적인 구강 건강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요, 상실된 치아가 많습니다. 그렇죠. 충치나 풍치, 그리고 깨져나가는 치아 등 다양한 이유로 치아가 상실되고요. 나이 들면서 뼈가 약해지듯이 치아도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둘째는 구강 내 조직의 퇴행으로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구강 내에는 세 개의 침 분비선이 있습니다. 이 침 분비선들의 퇴행으로 인해서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 입이 마른다고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잇몸 및 구강 내의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는데요. 이렇듯이 어르신들의 구강은 노화로 인해 생기는 변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따라서 발생하는 증상은 없나요? 없을 수가 있나요? 아, 그렇겠죠.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상실된 치아가 많다는 얘기는요, 씹는 기능이 원활치 못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는 그 위와 장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겠고요.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소화 문제가 나오겠어요. 두 번째로는 치매 분비가 줄어들면서 구강 건조증이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입 냄새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아밀라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에도 부정적이 되겠고요. 아, 침이 입냄새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그리고 씹는 기능이라든지 침이 말라서 맛을 잘 못 느낀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요, 인지 능력의 저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 인지 능력까지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조금씩 처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듯이 구강 내 근육과 잇몸 또한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잇몸이 덮고 있는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기도 하고요. 잇몸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 치아가 흔들리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구강 건강 관리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정기적인 구강 보건 교육을 통해서 구강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특히 칫솔질 방법과 치실이나 치간 칫솔의 사용법을 익히시고요. 그 결과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의 사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칫솔질의 방법이 잘못되면 치태나 치석이 제대로 닦이지 않거나 치아에 이상 마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침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침 분비를 돕는 입체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침 분비에는 신맛의 음식을 생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죠? 네, 그것도 한 가지 방법 맞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랜 생활로 인한 나쁜 습관을 고치고 정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요, 꼭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나쁜 습관은 꼭 고치셔야 해요. 침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침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치매 역할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구강 점막 보호 기능입니다. 구강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 상처가 나기 쉽게 되고요. 또 입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 네. 아까 입냄새도 유발한다고 하셨죠? 네, 그랬죠. 두 번째로는 항균 작용이 되겠는데요. 음식물을 섭취할 때 세균도 같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이때요. 면역 단백질의 항균 작용으로 충치와 잇몸병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크게는 각종 질병의 감염도 일부 막아주게 됩니다. 네. 항균 작용도 있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치아 보호 작용인데요. 칫솔질을 하면 치약 속의 연마제 작용으로 인해서 치아가 살짝 마모되기도 하고요. 특히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더 마모가 심해지겠죠? 아, 어르신들이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가 시리다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침에는요, 칼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서 이것이 상아질 재생에 도움을 주고 치아를 보호하게 됩니다. 오, 치아의 상아질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소화 보조 작용이 되겠는데요.
침 속에 아밀라제 아시죠? 아, 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녹말을 분해해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 침으로 음식을 녹여 맛을 느끼게도 하지만 침과 음식이 섞이면서 목 넘김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의 보조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맛도 느끼게 해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아, 그래서 많이 씹으라고 하는 게 음식을 잘게 부수기도 하지만 침과 잘 섞이게 하는 목적이 되겠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구강 관리로 돌아와서요. 단단한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화의 한 현상이 뼈가 약해지는 건데 그에 따라 치아도 약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치아로 깨문다거나 또 치아로 자른다거나 치아로 병뚜껑을 딴다거나 그런 행위는 피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치아에 위험한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달달한 단 음식을 피하는 건데요. 단 음식은 맛있잖아요. 초콜릿처럼. 네, 맛은 있죠. 근데 치아가 약해진 상태에서의 단 음식은 충치의 지름길입니다. 네, 충치 문제에는 취약한 게 단 음식이죠. 이제 앞에서 열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정기검진하고 스케일링입니다. 아, 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셔서 꼭 치석 제거를 제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기검진으로 구강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죠.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 자세요. 정말 중요하겠네요. 여러분,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구강 건강 잘 지키셔서 원더풀 라이프를 누리세요. 구독 신청과 더불어 좋아요 추천 꼭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을 이용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더풀 라이프 되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